안녕하세요. 효초입니다. 오늘은 만성 소화불량에 좋은 음식과 소화불량 해결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화불량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 모두가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인이 되어가면서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은 위에서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소화불량은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때문에 매끼 식사를 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식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는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생강이 만성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소화불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생강 속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주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대만의 장경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식사 전후나 식사 중에 생강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몸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작용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생강을 먹기 전보다 무려 50%나 빨리 소화가 되어 위가 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강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소화 효소를 도와서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단백질이 필요한 중년과 노년들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소화에 좋은 생강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생강이나 건생강을 바로 먹거나 요리에 사용합니다. 또한 생강차나 생강발효액, 생강편, 생강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 생강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밥에 넣어 먹는 것인데요. 밥을 할 때 생강 몇 쪽을 솥에 넣어 밥을 지어 먹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생강을 먹는다면 매끼 밥을 먹으면서 천연 소화제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 소화불량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가족력인데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장은 좀 예민하고 그래서 뭘 먹어도 위에서 탈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생강 몇 쪽을 넣어서 밥을 지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 위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뭘 먹으면 위에서 바로 그냥 반응을 보여가지고 장으로 급속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서 줄줄줄줄줄 쏟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가마솥에 밥을 하실 때 생강 몇 쪽을 넣어서 밥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너희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생강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강을 섭취할 수 있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그 생강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할 때 생강을 넣어 먹는 것이 천연 소화제더라고요. 소화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강이 천연 소화제입니다. 생강은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위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소화를 빨리빨리 되도록 유도해줘요. 제가 실제로 생강을 넣은 밥을 먹어봐도 위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연동운동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 배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위염이나 여러 가지 위궤양 등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화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쭉쭉 하게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생강에 대한 그 소화불량 해결되는 그 효능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마솥에 생강 몇 쪽을 넣고 밥을 해서 우리 친가 쪽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다 먹인 것이죠. 첫째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그 생강을 넣은 밥을 준 것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물론 그때는 못 느꼈지만 제가 요즘 와서 생강 넣어서 밥을 지어 먹어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다면 병원에서 약 타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의사 선생님 매번 만나서 진료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약을 조금이라도 덜 먹으면 좋잖아요. 덜 먹을 수 있다면 위장약을, 소화제를,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몸에 좋은 음식을 그런 생각으로 먹습니다. 믿자봤자 본전이다. 생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위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할 때 한두 쪽, 두세 쪽 넣는 것은 위에 탈이 나거나 장에서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생강 몇 쪽을 밥을 할 때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그러면 만성 소화불량이나 소화불량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물론 어떤 때는 소화불량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병원은 어차피 제가 위가 좋지 않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정기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소화에 좋고 위장에 좋은 그런 좋은 음식들은 찾아 먹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인데요. 소화불량 있으시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을 달고 계시다면 생강 밥할 때 몇 쪽 넣어서 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만성 소화불량과 소화에 좋은 음식 생강 활용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화 잘 되는 하루 보내세요.